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한 바를 제대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책입니다. 어른의 말센스.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말센스를 키우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단번에 좋아질 겁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할 말을 하는 3대 비법. 은경 씨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한다. 본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늘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쓴다. 회사뿐 아니라 아이 친구들의 보호자와 사귀는 것도 힘들다. 그 생각은 좀 이상한데?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해도 내 한마디 때문에 아이가 따돌림이라도 당할까봐 걱정된다. 아이를 앞에 두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없으니 늘 마음의 짐이다. SNS에서 댓글을 달 때도 말을 고르며 신중하게 쓴다. 괜히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만 하는 사람이 될까봐 불안하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다. 하지만 미움받고 싶지는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나 비결은 없을까? 말할 때도 글 쓸 때도 긍정문을 사용하자. 은경 씨, 편지 감사합니다. 아이 친구들의 보호자와 사귀는 일이 어렵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숨이 갑갑할 거예요. 충분한 수면과 심호흡을 늘 기억하세요. 적을 만들지 않는 말을 쓰기 위한 결정적인 비법은 사실 없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갈 일도 서로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트집을 잡으니까요. 반드시 효과가 있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새겨두면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전할 수 있다.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방법은 언제나 긍정문으로 쓰고 말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도 곧잘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학교에 늦을 거야. 얼른. 지금 나가면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서둘러. 이 두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가 전달받는 느낌은 상당히 다르지요. 첫 번째 문장은 부정문입니다. 비관적이고 위에서 내리누르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나요? 반면 두 번째 긍정문은 제 시간에 도착하면 성취감이 느껴지리라는 희망을 줍니다. 말한 사람이 옆에서 응원하고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원고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편집자가 내용이나 스케줄을 함께 체크해 줍니다. 편집자들은 24일 마감에 늦으면 발매가 늦어집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24일까지 완성해 주시면 어떻게든 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마감일을 말하는 것은 똑같지만 후자를 들으면 격려의 말을 건네주며 함께 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좋아, 쓰자! 라는 의욕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에는 동사만 남는다. 왜 긍정문은 적을 만들지 않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동사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든 예를 보면 서두르지 않으면 학교에 늦을 거야. 얼른. 의 경우 늦는다는 단어만이 발언한 사람과 지각을 앞둔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반대로 지금 나가면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서둘러. 는 제 시간에 도착한다라는 말이 남을 것입니다. 은경 씨의 말에
제 시간에 가지 못할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진행이 안 된다. 같은 부정어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곧 은경 씨의 인상으로 상대방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언어가 쌓이게 되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긍정적인 말, 특히 긍정적인 동사를 의식해서 씁시다. 그렇다면 부정어는 쓸모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잔디밭에 들어가려 할 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편이 이해가 빠르고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강하게 말해야 하는 순간은 있는 법입니다. 평소에는 긍정어만 쓰던 사람이 들어가지 마 라며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낸다면 상대는 평소에는 온화한 사람인데 저렇게 화를 내네.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인가 봐.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어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악감정을 빼자. 은경 씨, 돌아보니 말투에 부정어를 많이 쓰고 있었다고요?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정어로 말하면 강한 인상을 준 느낌이 들거든요. 또 걱정되거나 짜증스러울 때 글을 쓰면 그 감정을 전하고 싶어서 부정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하면 좋은 부분이지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절제된 문장을 구사하는 법을 탐구해 봅시다. 문장에서 악감정 빼기. 새벽 2시에 쓴 편지는 붙이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밤늦은 시간엔 자제심이 약해져서 고양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지요. 아침에 일어나 이성과 감정이 제자리에 돌아온 상태에서 읽어보면 이건 좀 자기중심적이네. 너무 감정에 취해 있군. 같은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각을 평소 문장을 쓸 때도 응용해 봅시다. 메일이나 메신저를 읽다가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장을 쓸 때 비난이나 비아냥을 한마디쯤 넣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또는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댓글을 씁니다. 눈에 띄고 싶기도 하고 글을 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생겨서 자기 과시적인 글을 쓰고 맙니다. 저 역시 자주 저지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모두 자제력을 잃은 새벽의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편지를 재차 읽어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괜히 시비를 걸고 있지 않은가?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이번에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문장에서 악감정을 빼라. 자신의 문장을 다시 읽으며 감정적인 말, 비아냥, 자랑, 과장 등이 섞이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서 자제심 있는 아침의 문장으로 다시 씁시다. 물론 은경 씨가 불쾌감을 주는 무의미한 질문, 이기주의, 편견, 오해, 트집, 도발, 폭언 등을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쓰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그때의 감정에 따라 새벽의 문장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쓴 다음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3분이 지난 후에 발송합시다. 문장에 호감 더하기. 그렇다면 호감 가는 문장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바로 기쁘다, 즐겁다, 재미있다, 맛있다 등 마음속에 품은 좋은 감정을 문장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듯 늘 좋다고만 하지 말고 두근거린다, 가슴이 뛴다, 시간 가는 것을 잊었다, 흥미진진하다, 기운이 난다, 기분이 밝아진다 등등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쌓아둡시다. 이런 말을 넣으면 아침의 문장이 햇빛의 온기를 품은 낮의 문장이 됩니다. 메일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조금 전 편지를 받고 마음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게이오 대학 출신으로 유튜브에서 사회과학 지식을 강의하는 코미디언 나카다 아스히코의 영상을 보면 강의 중에 계속 흥미진진하죠? 재미있지 않아요? 하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맞아, 재미있어 하고 동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 역시 따라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내가 쓴 문장은 새벽의 문장인가, 아침의 문장인가, 낮의 문장인가 늘 세심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나만의 규칙을 정하자. 은경 씨, 모든 문장이 긍정문으로 이루어진 낮의 문장 잘 읽었습니다. 훌륭한 편지였어요. 하지만 은경 씨가 쓰셨듯 아무리 긍정문, 아침의 문장, 낮의 문장을 써서 최선을 다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SNS 댓글이라면 무시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지만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는 그럴 수 없어요. 이번에는 피하고 싶은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서 내려놓고 일일이 상처받지 말자. 회사에서 호통치는 상사나 우위를 점하려는 아이 친구의 보호자들, 마음 같아서는 알고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글을 쓰고 말을 해야 할까요? 우선 해야 할 것은 상대에 대한 나쁜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말로 하자면 죄를 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좋습니다. 용서 못해 하는 발끈한 감정을 버리고 상대를 용서합니다. 아니면 그 감정을 일단 옆으로 치워두고 방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을 쓰든 말을 하든 계속 감정이 되살아나서 악감정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상대방의 가족이나 부모, 친구를 떠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불쾌한 무리들의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격자는 보통 많지 않지요. 분노를 잠재우기 가장 좋은 감정은 연민의 정입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도 분명 가족이 있을 텐데 가엾게도 라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에서 내려놓읍시다. 더 이상 악감정의 무한굴레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다. 다음 단계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자기 나름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잘못을 덮어 씌우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원인을 따져본 다음 이 사람에게는 사생활 이야기를 일절 하지 말자. 나중에 딴소리를 해도 반박할 수 있게 증거가 남는 글로 쓰자. 처럼 상대를 어떻게 대할지 자기 자신과 약속하세요. 미리 선을 그어두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당신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라며 과거에 상대방이 한 말을 인용해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인용되어 있으면 상대도 무턱대고 트집을 잡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한 규칙대로 행동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면 규칙을 수선해서 말과 글의 방향을 다시 찾아가면 될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 어딘가에서 늘 말하면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에 따라 가치관,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이익과 손해에 대한 감각이 모두 다르지요. 만인에게 사랑받는 문장법이나 화법 같은 편리한 도구는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그저 적절한 거리감과 규칙을 만들어 놓는 일 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저마다 알맞은 거리감과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일이 호감 가는 문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잴 것,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킬 것. 오늘부터 바로 시도해 봅시다. 미움받지 않는 말투를 손에 넣는 방법. 종합상사에 근무하는 진경 씨는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왔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하 직원들은 무섭다고 하고 상사는 말이 세다며 얼굴을 찌푸린다. 사람을 깔보는 것 같다는 말도 들어봤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할 때는 듣지 않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과 대화하면 진경 씨는 좀 공격적이네요. 라는 말을 듣는다. 사람들이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을 너무 피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에 신경이 곤두선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어느샌가 큰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사나운 인상을 주는 말투를 바꾸지 않으면 고립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지만 사나운 인상은 남기고 싶지 않다. 직설적이면서도 친근함을 주는 말투를 손에 넣고 싶다. 이런 바람을 담아 상담 메일을 보냈다. 약함을 드러낼 용기를 가져라. 진경 씨, 메일 감사합니다. 문장도 시원시원하여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늘 깔보듯 말한다는 평가를 들으면 괴로울 거예요. 거만한 태도로 말할 의도가 없었는데 듣는 사람은 우위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거지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랑처럼 들리지 않는지 점검하라. 우선 깔본다는 평가를 듣지 않는 말투를 생각해 보지요. 진경 씨는 메일 중에 사람들이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라고 써주셨죠. 이 말은 해외 생활을 경험한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은 문제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깔본다는 평가를 듣는 말투를 분석하면 긍정적인 자기 체험에 현실 비판을 더한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상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칩시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밤을 새서 일했어. 지금 젊은 애들은 일에 대한 끈질긴 열정이 없어. 잘 살펴보면 긍정적인 자기 체험, 쉽게 말해 남이 보기에 자랑으로 들리는 부분이 깔보는 느낌을 주는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경 씨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외 경험이 자랑으로 들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해외 경험뿐 아니에요. 성가신 일이지만 출신, 학력, 업무 내용 등이 자랑으로 들리는 일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약점을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다. 이런 처참한 실패를 했다를 말하세요. 긍정적인 자기 체험을 부정적인 자기 체험으로 바꾸세요. 즉, 자랑담이 아니라 실패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뢰인의 메일에 있던 문장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요. 동양인은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해외에서 지낼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억울했던 마음이 있어서 일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화법을 노력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들은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깔보는 시선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아, 이 사람도 고생했구나 하는 공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실수 선생, 나처럼 되지 마 라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출연해서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거만하게 군 결과 몰락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구성이에요. 그 실패담을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역경을 겪으며 강해졌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는 새 공감하게 됩니다. 약점을 드러내니 친근감과 신뢰감이 자라나지요. 그러는 사이 자연스럽게 단단함도 드러내게 되고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뱉는 공격적인 말투가 아니라 온몸을 던져 획득한 단단한 말투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에 주목합시다. 성공한 사람, 위에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점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깔보는 말투라는 평가로 고립되지 말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비결은 약점을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실패담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타인과의 거리를 좁히는 씨앗입니다. 소중히 키워나갑시다. 생각에 기초한 말을 쓰자. 진경 씨, 내 말이 자랑으로 들릴 수 있다니 깜짝 놀랐다 라는 말을 읽고 이 역시 진경 씨답게 꾸밈 없는 말이어서 호감을 느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격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 말투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감정에 기초한 말을 쓰지 않는가. 우선 공격적인 말이 나오는 배경에는 상대를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 말꼬리만 부드럽게 바꾸는 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대화의 기본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인격을 가진 완성된 인간으로서 대하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친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말투도 즉시 부드러워질 겁니다. 분노란 어떤 감각인지 생각해 볼까요? 화나다를 속이 끓다라고도 표현하고 나쁜 감정이 가슴까지 이르면 복장이 뒤집힌다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폭발한다가 됩니다. 깊이 생각하기보단 머리가 즉각 반응해서 화를 터뜨리는 느낌입니다. 즉,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낸다는 것은 그를 음미한 다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탈무드의 명언 중에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말을 고르라. 늘 이것을 의식하면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공격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완전히 시간을 두고 뱃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이야기합시다. 감정에 기초한 말이 아니라 생각에 기초한 말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초 만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2006년 난해하기로 유명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일본에서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번역은 도쿄 외국어대학교 학장인 가메야마 이쿠오 선생님이 했습니다. SNS에서 쓰이는 살아있는 언어를 참고해서 읽기 쉽고 친숙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완성시킨 것이 인기의 비결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내신문 편집을 맡고 있었는데 마침 가메야마 선생님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들은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서로 다른 말투를 이용해 등장인물의 개성을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 경건한 말투를 구사하는 러시아 정교회의 성인인 조시마 장로에 대해 질문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로는 이 몸, 그러하오 식의 근엄한 말투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 예를 들어 노벨상 수상작가인 오에 겐자부로나 음악평론가 요시다 히데가츠의 말투는 대단히 상냥합니다. 다소곳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울컥했다, 욱한다, 짜증난다, 화가 치민다, 소름 끼친다, 안이 꼽다. 이렇게 느낀 것을 그대로 입에 담으면 괜히 더 반감을 사는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솔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로써 소통하는 사회에서는 불리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감정에 기초한 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을 때 4초 정도만 침묵을 지켜도 실제로 나오는 말과 목소리의 높이가 부드럽게 바뀝니다. 몸을 한번 통과한 덕에 언어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눈앞의 사람과 몸을 거쳐 나온 말로 대화해야 합니다. 꼭 시도해 보세요. 어미를 부드럽게 만들자. 진경 씨, 이번에도 빠른 답장 감사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역시 답장도 빠르군요. 짜증난 상태로 4초를 기다리려니 힘들었다. 괜히 더 화가 날 때도 있었다고요? 혹시 숨을 참지는 않았나요? 4초 기다리는 동안 깊이 호흡하세요. 그래도 화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고 뇌를 쉬게 합시다. 자, 오늘은 공격적인 말투를 부드럽게 고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단정 짓는 말은 공격적으로 들린다. 우선 말해두고 싶은 것은 말의 공격성은 어미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거 해, 이거 해라, 이거 해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앞에 오는 내용이 뭐든 간에 어미의 단정 짓는 말이나 명령어가 들어가면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말의 칼은 어미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주간지 편집장이 되었던 한 친구는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메일에 쓰는 문장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하세요 라고 할 부분을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같아도 명령형에서 청유형으로 바뀐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이것입니다 라고 할 부분도 일부러 이것이겠네요 라고 쓰며 확신 어조를 확인 어조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자 부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답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생이 많아요. 힘냅시다. 처럼 물결 부호를 덧붙인 구어체 말로 문장에 부드러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치면 너무 격의가 없어 보일 테니 주의해야 하지만 말투가 공격적이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단정 짓는 말도 공격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대로 좀 합시다. 같은 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상황도 분명 있을 테죠. 하지만 결국 말에는 자신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상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하지 않느냐며 상대를 몰아붙이지 말고 제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임을 알리는 어조를 입히세요. 그러면 말의 칼날도 부드러워집니다. 단정 짓는 말은 공격적인 말임을 명심합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공격적인 말투로 몰아칠 때의 대처법을 생각해 보지요. 그런 때는 상대의 말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 확실히 표명합니다. 저 지금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충격이네요. 설마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역시 상처받다니 이상하다. 충격이라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는 받아치지 못합니다. 타인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을 상처 입힌 자신의 말을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말하다간 위험하겠다는 자각은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밝힐 때는 침착하게 말합시다. 자신의 감정을 응시하며 나의 마음은 지금 그 말로 상처 입었다고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역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말투에 대답할 때는 안타깝습니다. 슬픈 기분입니다. 등 지금의 감정을 언어화해서 표현합시다. 이를 통해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